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러닝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한 러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리를 전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보통은 다리를 더 빨리, 더 자주 움직여야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같은 러너가 딱 2주 간격으로 실시한 두 번의 인터벌 훈련 세션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두 훈련 사이에 바뀐 건 딱 하나, 바로 달리는 방식의 변화뿐이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페이스, 케이던스, 보폭, 파워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12월 2일의 달리기는 케이던스, 그러니까 분당 발걸음 수가 오히려 4걸음이나 줄었어요. 다리를 더 천천히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페이스는 더 빨라졌단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결과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12월 2일의 달리기는 킬로미터당 무려 2초나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단거리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아니, 다리는 더 느리게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속도는 더 빨라졌다니 정말 신기하죠? 바로 여기에 그 마법의 숫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폭, 즉 한 걸음의 길이가 무려 5cm나 늘어난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cm를 더 멀리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려진 케이던스를 보상하고도 남는 핵심적인 변화였던 거죠. 그리고 파워를 좀 보세요. 와, 22W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힘을 좀 더 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엔진으로 교체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게 움직이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뿜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요. 마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달리기 스타일이 맞붙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피너, 다른 하나는 드라이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제자리에서 헛도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죠. 왼쪽이 바로 스피너 스타일입니다. 높은 케이던스로 발깃을 차면서 종아리 같은 작은 근육에 의존하는 거죠. 가볍게 뛰는 것 같지만 금방 속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면에 오른쪽 드라이버 스타일은요, 긴 보폭과 엉덩이의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큰 근육으로 달립니다. 훨씬 더 파워풀하죠.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스피너는 분당 190걸음으로 1.32m씩, 분당 약 251m를 갔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는 더 느린 186걸음으로 1.37m씩 나아가면서 분당 약 255m를 갔죠. 결론은 더 적은 걸음으로 더 먼 거리를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속주행에서의 효율 차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이 드라이버 스타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결은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생체 역학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타이트로프. 마치 줄타기 하듯 몸의 중심선 가까이 착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롤로프. 발끝으로 땅을 뻥 차는 게 아니라 바퀴처럼 스르륵 굴러가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보폭을 극적으로 늘려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발끝으로 땅을 강하게 밀어야 멀리 나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동작은 엉덩이가 충분히 펴지기도 전에 발을 땅에서 쫓아내버려서 오히려 폭콕을 깎아먹는 셈이죠. 반면에 발끝 굴리기는 발을 지면에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서 더 긴 지렛대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타이트로프가 다리가 뒤로 쭉 뻗을 수 있는 깨끗한 경로를 만들어주고 롤로프가 그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속도는 순수한 근육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과 기하학적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러닝의 비용, 즉 효율성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심박수 같은 생리학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의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달리기는 우리 몸에 두 가지 청구서를 내밉니다. 하나는 심장에, 다른 하나는 다리예요. 스피너 스타일은 심장은 편할지 몰라도 다리에는 계속해서 충격을 줘서 망가뜨리죠.
반면 드라이버 스타일은 심장이 조금 더 일하는 대신 다리가 받는 충격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여러분, 마라톤 후반에 무너지는 건 심장이 아니라 다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풀코스 마라톤을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드라이버 스타일은 스피너 스타일보다 지면과의 충돌을 무려 1200번이나 줄여줍니다. 1200번의 충격이 사라진다는 거, 이게 레이스 후반부 다리의 내구성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어요. 드라이버 스타일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텐션으로 달리기라는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근육을 쥐어짜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힘줄이나 근막 같은 걸 고무줄처럼 쫙 늘렸다가 팍 하고 놓는 그 탄성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건 거의 공짜로 얻는 폭발적인 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원리들을 실제 달리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상 예방과 장비 선택, 즉 신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너 스타일, 특히 발끈 밀기 동작 때문에 생기기 쉬운 부상들의 목록입니다. 종아리, 아킬레스건, 발바닥, 무릎 바깥쪽, 정말 러너들의 단골 부상 부위들이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스타일이 망가지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너는 작고 약한 종아리 엔진을 쓰다가 한계가 오면 뚝 하고 끊어지거나 찢어집니다. 이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드라이버는 크고 튼튼한 엉덩이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서서히 방전되듯이 힘이 빠질 뿐이에요. 이건 회복할 수 있는 피로죠.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내용의 결정적인 한 방일 겁니다. 요즘 다들 신는다는 그 카본 플레이트 슈퍼슈즈 있죠? 그 신발들은 바로 이 드라이버 스타일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스피너 스타일로 달린다면 그 비싼 신발의 성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 위험만 높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달리실 때 이걸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만약 뛰다가 종아리가 타는 듯한 느낌이 온다? 아, 내가 지금 스피너 엔진을 쓰고 있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즉시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발끝으로 땅을 굴리듯이 지나가 보세요.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쉽게 망가지기 쉬운 엔진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튼튼한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